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기까지 하기로 했고. 이게 지금 4번이 문제네. 농업교육과는 바로 넘어가죠. 근데 그게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파주의 임현주입니다. 이상원입니다. 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게요. 네, 벌써 네, 세 번째 네. 만나요. 네네. 정두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꾸물꾸물한데 어제 더웠기 때문에 오늘 날씨도 약간 흐릿해서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JTBC에서 파주에 대해서 수원 청개구리가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그 내용을 네네. 가지고 좀 깊게 네.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절차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 좀 행정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JTBC 뉴스룸에서 6월 16일 날 제 보도를 한 내용은 3조 원 GTX 건설 현장의 멸종 위기종 발견, 정부 공사 재검토. 이렇게 그 보도 이제 카피라인이 그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3조 원이 들어가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안 하니 돈이 이중으로 들고 또 공사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요지의 이제 보도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도의 핵심 내용은 지금 GTX-A 기지창이 들어설 연다산리 인근 논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 그 다음에는 금개구리, 맹꽁이, 저어새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좋은 국책 사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절차와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우리 국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어제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네, GTX-A 노선에 대한 네. 얘기를 좀 깊이 다뤄봤으면 합니다. 예,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저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해서 네. GTX-A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주 시민들이 교통 편익을 위해서 GTX가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그거 자체를 막겠다라는 것보다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환경 파괴도 적은 그런 방안을 찾고자 저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당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 그 GTX 열병합 관통 노선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줄이면 범대인데요. 네. 범대에서 기자회견한 주요 내용에서 네. 주인공은 수원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시면 너무 이뻐요. 너무 예쁘죠? 네. 저도 이제 기사 쓰면서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런 애가 지금 이렇게 논 별을 붙들고 이제 네. 몸을 말리려고 나와 있는데, 네. 얘네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죠. 이게 네. 지금 보면은 수원 청개구리 이렇게 있고요. 이게 범대의 시민생태조사단이요? 네, 조사단에서 이제 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료를 생태조사단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수원 청개구리는 일반 청개구리랑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릅니다. 제가 할 수는 없고, 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 수원 청개구리가 우리나라에만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몇 종이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 1급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도 그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생물종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쁜 수원 청개구리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새 사진도 있으시던데 한번 저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새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프린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이 저새도 멸종 위기종 1급에서 그냥 1급이에요? 예,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여기 보면은 부리가 이렇게 약간 주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리를 이제 눈바닥에 넣고 이렇게 저어요. 저어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저새인데요. 여기 약간 노란색 이게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짝을 찾느라고 그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그 혼인색. 네, 혼인색이라고 합니다. 예, 이래서 원래 하얀데 이렇게 해서 예쁘게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보면 여기가 까만색이잖아요. 저도 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영어로는 블랙 페이스드 스푼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푼. 예, 그러니까 까만색의 얼굴을 가진 스푼을 가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확실히 다가오네요. 네네. 확실히 영어로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저새는 영어로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것도 한국에만 주로 서식하는 전 세계적인 희귀종입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인데 그래서 이 저새를 보려고 외국의 생물학자들 그다음 탐조인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제 오드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면 그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그 갯벌의 저새를 볼 수 있어서 탐조인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파주는 이제 탐조 관광으로도 이제 각광받는 도시인데요. 예, 이렇게 좋은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생물이 이제 같이 생존하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새들이 이제 여기 지금 이 논바닥에는 논에 물을 대서 그런데요. 이 옆쪽에 보면 기창을 세운다고 논에 물을 대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살던 생물종들은 사라지게 되겠고 또 이 저새는 먹이 활동하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새들한테도 GTX가 들어오는 게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길을 찾으면서 또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편의를 같이 추구해야지 우리만 살자고 다 모든 생물들을 죽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그 멸종 위기 종들을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하라라고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쭉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요? 네, 이제 이게 지금 GTX가 3조 원의 그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2009년 9년도에 김문수 지사가 얘기할 때만 해도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선거 때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슈 메이커를 누가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를 많이 받으니까 GTX 노선이 그때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 의견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2016년도에 국토부가 드디어 이제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죠. 철도를 세워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2016년도에 국토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거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그걸 봤더니 조금 부실하다라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한 이후에 본안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2017년도에 만들고 그다음 그 이후의 작업으로 2018년도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이제 드디어 제출을 하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가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국립환경과학원의 12월 20일에 검토 의견에 보면은 생태계 조사 결과 부실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 부실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태계 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한 관계 전문가 회의 및 합동 조사가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죠. 네. 그게 2018년 12월 21일 의견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냈고 이거에 따라서 12월 24일 날 3일 있다가 네, GTX-A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위원회가 열린 거죠. 열렸습니다. 근데 정확한 회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 과정에서 보면 그 부실 작성위원회에서 환경부나 국토부에 그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뭐랄까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완하면 된다. 그러니 이 평가서는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채택됨으로 인하여 GTX 사업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보니까 24일 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이제 통과시켜줘요. 네. 그 27일 날 착공식을 하더라고요. 네. 3일 만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쵸. 뭔가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 드는 상황이죠. 그리고 착공식도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국책 사업을 할 때 뭐 현장에서 막 버튼 쫙 눌러서 막 탁 터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건설 현장에서 착공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착공식 때 이제 취재를 갔었거든요. 킨텍스 그 넓은 홀에서 사람들 초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 보여주고 뭐 이런 꿈과 희망을 갖는 멋있는 영상 보여주고 끝냈는데 그때 이제 교화에 있는 주민들이랑 청담동 주민들이랑 이런 분들이 이제 밖에서 그 추운 데서 이제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착공식이 진행돼서 참 의아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서가 완전히 나왔죠. 근데 그 환경영향평가서 안에는 또 환경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시공사나 국토부에 이렇게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착공식 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채택됐죠. 됐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걸 보완해라, 이러이러한 걸 협의를 해서 시행해라라는 부대 조건을 들면서 통과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착공식을 한 이후에 2019년 2월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부에서 그 본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거짓부실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라 라는 협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사에다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권고를 했냐면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에 대하여는 겨울철 등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법정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먹이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식지 보존 대책을 수립 시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했고요. 또 하나, 문헌 조사 시 인근 지역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 및 양서 파충류에 대하여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먹이 활동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식지 보존 등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시행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서식지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변 논, 습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철새, 먹이 서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고가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 보안 협의를 하면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2019년 네. 2월 정도에 2월 정도에. 그러면은 2019년 개구리가 많이 다니는 2019년 5월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2020년 5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조사를 했나요? 그게 지금 뭐 추가 정밀 조사를 안 한 것 같네요. 네, 한다고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못 봤다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못 봤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민간인인 시민들이 네. 그것을 조사해서 수험청개구리를 발견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네, 문제가 아니고 이제 희소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게 됐는지를 네.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생태조사단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보면은 네. 그 여기서 이거 가장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요거에 네, 대해서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파주 연다산동 GTX-A 기지창 인근 수원청개구리 및 양서류 정밀 조사 보고서라고 나와 있고요. 네네. 여기는 GTX-A 번시민 대책협의회 시민조사단께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목차랑 교화시민생태조사단의 구성, 그 다음에 아태 양서파충류 연구소 공동 정밀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공동 정밀조사 목록과 분포 지역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 시민들이 그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예. 대단하시네요. 박수. 와.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요. 네. 이거를 잠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네. 읽어드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거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2019년 5월부터 파주 공릉천 하류 인근 농경지 수원청개구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조사 계획으로 연다산동, 손총동 등의 공릉천 인근 농경지 조사일 5월 14일 연다산동 인근에서 수원청개구리가 청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GTX-A 노선 교화 8단지 시민조사단을 구성하고 매주 2회에서 3회를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5월 14일, 15일, 17일, 21일, 22일, 24일, 27일, 29일, 6월 3일, 6월 6일, 6월 7일 이렇게 계속 조사를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문연구소 정밀조사를 필요성으로 아시아 태평양 양서 파충류 연구소에 제안하여 2020년 6월 9일에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네. 이 실시한 결과를 보면은 범대의 시민생태조사단 수원청개구리 모니터 목록과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네. 실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청음된 곳과 사진 영상된 목록이 쭉 나와 있고요. 네네.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거 어떻게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실제로 조사하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좌표를 실제적으로 네네네네네.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찍은 사진과 네네네. 사진들을 이렇게 첨부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네.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수원청개구리도 있고 저새도 나와 있고. 네네. 네. 이걸 토대로 아마 JTBC에서 취재를 한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아마 GTX 그 공사가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생태조사단이 그 엄청난 일을 했네요. 네네. 그 영향 평가를 하는 도화 엔지니어링도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이제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조사하면서 수원 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저새를 발견했는데 저도 봤거든요. 저새가 이제 그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평화롭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 이후에 그 생태조사단의 일원이었던 김기식 씨가 이제 맹꽁이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안내를 저희 기자단에게 안내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그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막아서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맹꽁이 그 벌목을 했잖아요. 아까 사진에 보니까 있던데 그 벌목하에서 나무를 쌓아놓았던 그 안에 맹꽁이가 이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만약 공사가 돼서 이 나무를 치워버리게 되면 맹꽁이가 살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이 그 서식지 문제, 그 다음에 생태계 보안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뭐 비단 파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파주의 사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TX 이 범대위 말고 이제 지역 그 주민들 8단지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열병합 관통 노선 반대 시민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그 교화 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노선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은 아파트 바로 옆에 열병합, 그러니까 청석 스포츠센터가 있고 열병합이 있는데 그 밑으로 지나면서 이 기지창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이라고 치면 GTX가 이렇게 지하 40m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밖으로 나와야잖아요. 기지창.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열병합 발전소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하면 그 구조물과 기차가 지나는 이 이격거리가 10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기지창 가는 거니까 시속 뭐 400km 안 되고 200km 뭐 7, 80km가 안 된다 해도 하루에 131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영향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입장에서는 아니 GTX가 주민의 편의, 그 다음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대안으로 나온 건데 어떻게 주민의 삶의 근거지를 불안하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 노선을 변경해라. 열병합 밑으로 지나가지 말라라는 거고 특히 그 이 노선은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관 있잖아요. 그 가스관이 고압 가스관이래요. 고압. 만약 무슨 일이 터지면 도시가 날아갈 만큼의 어떤 그렇게 아주 고압이라고 하는데 고압에다가 850파이 열배관이 같이 있어요. 열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양시에서 그 열배관이 터져갖고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큰 850파이 열배관이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을 안전한 노선으로 바꿔야 되는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성개구리와 저의 생존도 같이 보장해주는. 저희 그 아이들한테도 GTX-A가 열병합 발전소 밑을 지나간다라고 했더니 아니 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게 상식적으로 좀 위험한 노선이다라고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도 이렇게 부실한 게 드러났는데 과연 그 열병합 발전소 밑을 지나가는 그 안전평가가 과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을 부식시키지 않는 이상 또는 저는 뭐 시민들도 그렇고 GTX-A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열병합 발전소 밑을 지나간다라는 거, 그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뭐랄까 안전한 노선으로 가는 게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토부나 그런 쪽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노선을
뭐 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이 나와줬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어요. 그렇죠. 상상하지 못한 일들마저 생기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어떤 토목이라든지 건설 뭐 이런 것들까지 넘어져 버리는 이런 와중에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개통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빨리 편해지고 빨리 편리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욕망 때문에 누군가의 불안이 숨겨져 있고 그 누군가의 고통을 이제 모른 체 하면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청개구리도 같이 살고 저서도 같이 살고 그리고 교화 주민과 운정 시민과 파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GTX 노선이 안전한 노선으로 바뀌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노선으로 정리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뉴스의 핵심은 GTX A 노선 연다산리 기지창 문제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주의 현안 요즘 집중해야 될 이슈를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